자, 내 삶이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이제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중심이죠. 문제 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면 어떤 창조적인 삶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네,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문제 중심이냐, 원하는 것 중심이냐를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한 80% 정도는 문제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죠. 정말 문제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너무 먹고 사는데 진을 빼버린다는 거죠. 진을 빼다 보니까 정작 사랑하고 배우고 유산을 남기고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쪽에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먹고 사는 건 다 삽니다. 이왕 살 거 먹고 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의미를 추구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박수 한번 크게 보냈습니다. 자, 그럼 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애들 키워야 되고 지금 내일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뭘 의미를 추구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죽음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된 곳이죠. 그게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미추구 심리학의 대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기 가족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아들딸도 죽고 부모님도 다 죽고 혼자 오로지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이제 죽는 사람은 왜 죽고 사는 사람은 왜 사는가, 그 차이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너무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내일 하단에 피어날 꽃, 분명히 이 꽃이 내일 피어날 건데 이 꽃을 보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감미로운 음악이 이제 그런 볼 수가 있어요. 이 감미로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또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고 노래를 듣고 작은 하나의 의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강해지더라고요. 자, 이 나치들이 이제 유태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조금 이야기 해드리면요. 나치들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나치들도 명령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분명히 하루에 저기 10만 명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10만 명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이지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자,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동물처럼 바꿔버리면 죽이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사람들한테 하루에 물을 반컵만 줘라. 반컵만 주고 화장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반컵만 주니까 어떻게 습니까? 이분들이 마시는 물도 모자라니까 세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양치질을 해야 돼요? 못하죠. 화장실 없애버리니까 저기 오줌이나 대변이나 이거 어디에 두겠습니까? 자, 먹고 자는 그 숙소에 오줌을 놓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렇게 씻지 않고 숙소에 오줌 누고 똥 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돼지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돼지바보처럼 바뀐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었죠.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살아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도 인간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이런 소수의 몇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 물 반컵을 다 마시지 않고 딱 절반만 마시는 거예요. 절반만. 자, 절반은 정말 그 목이 타고 죽고 싶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물을 아껴서 자, 양치질을 하고 자, 고양이 세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오줌이 마렵고 똥이 마렵고 이렇게 마려워도 절대 숙소에서는 그렇게 일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이 소수의 몇 사람을 감히
이 단체들도 죽이지를 못하더라. 끝까지 살아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볼 수 있는 힘이 그 삶의 의미였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그런 참혹한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꿈도 추구할 수 있고, 더 나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세명교회 한 명은 우울증 환자예요. 자,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살 공화국이 됐죠. 뭐 불면증에, 뭐 공황장애에, 뭐 대인공포증에, 뭐 조현병에 지금 정신병이 넘쳐나는 그런 21세기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심리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불면증, 뭐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병은 나태함의 병이다. 게으름의 병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해서 생기는 그런 나태함, 게으름의 병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어딘가에 나를 필요로 하는 무엇이 있으며 누군가가 있다. 시작. 이 세상의 어딘가에 나를 필요로 하는 무엇이 있으며 누군가가 있다. 자, 누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아들, 딸이 있죠? 네. 지금 아마 다 컸을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이 한 3살, 4살쯤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3살, 4살 된 아들, 딸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3살, 4살 된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엄마로서의 또는 아빠로서의 그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3살짜리, 4살짜리 내 아들, 딸과 같은 그 존재가 있다면, 그래서 이 아들, 딸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아들, 딸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인생에서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봐봐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는 건 인생관에서 내가 해야 할 것,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와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보는 생각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성공학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자, 꿈을 가지라. 목표를 설정해. 꿈에 보면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100가지 목록을 만들고, 뭐, 버킷리스트, 그렇게 해보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참 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게, 또는 하고 싶은 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되고 싶은 존재가 되니까 행복했습니까? 하고 싶은 걸 하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가지고 싶은 걸 가지니 행복합니까? 네.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정신병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 저기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뭐 세계 여행을 막 다니고 뭐 10개국, 100개국 이렇게 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되는데 왜 불행하죠? 네? 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 욕망은 행복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욕망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뭔가 돈 많이 벌고 이제 쇼시하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욕망 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의미와 사명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자 인생의 전환을 해야 된다요. 이제 이 의미 추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인간이 욕망을 아무리 쫓아봐도 이게 행복이 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뭐 예금을 몇십을 해놓고 뭐 세계 여행을 다니고 아들 유학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더라는. 인생의 행복은 욕망을 추구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인생의 행복이 오더라.
근데 의미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우슈비츠라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미 죽어 가능했어요. 하수인 꽃을 보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삶을 살고 있건 또는 안정의 삶을 살고 있건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건 관계없이 의미는 다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내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이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를 이 세상에 찾는 겁니다. 저는 찾았어요. 언제 찾았냐면 32살 때. 자, 이 세상에 아픔과 상실을 가진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자, 왜 그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3살짜리 아들, 딸한테 젖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이 세상에 그런 아들, 딸과 존재한테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대상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 말. 그럼 이제 의미가 나오죠. 이런 대상을 이제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헌신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 헌신 대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런 헌신 대상을 찾았다면 좀 보겠습니다. 야, 맞네요. 난 이런 분들 때문에 죽을 수 없어.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대충 살 수 없어. 그럼 이제 이미 이제 성공한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이 의미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난 돈 많이 벌려고 살고 있는데, 나는 막 돈 많이 벌어서 전원주택 사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어쩌지? 자, 근데 돈은 많이 있더라 좋은데, 근데 의미를 추구하면서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지. 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벌는 거야. 자, 이런 거예요. 자, 나만의 태양을 쫓아가다 보면 그림자를 쫓아오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죠. 근데 그림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멀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의미라는 건 내 삶의 어떤 태양과 같은 거죠. 자,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깨를 쭉 펴고 보셔라. 태양을 바라보는 거죠, 태양. 나만의 태양을 바라보는 고개 숙이지 마.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태양이 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자, 눈이 있어도 자, 비전이 없는 사람, 즉 미래에 의미 있는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삶은 의미 있는 비전이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빛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 속에 입대해 있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고향이 뭔지 아세요? 고향이 뭐 사랑이라고. 사랑의 에너지에서 태어났다. 사랑의 에너지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엄마가 아들, 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군가한테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온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그 의미를 찾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이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나는 나의 인생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그게 시작. 나는 나의 인생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나한테 뭘 원하고 있을까? 내 인생이 나한테 뭘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인생이 원하는 게 있어, 인생,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시키는 게 있다, 이거. 그게 바로 삶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 것이죠? 나를 진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즉, 이 세상에 내 아들, 딸과 같은 그 존재는 누구일까?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세 번째. 내게 바라고 있는 해야 할 그 무엇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 것이죠? 내게 바라고 해야 할 무엇과 나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즉, 내 아들, 딸과 같은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저는 감히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저는 치유를 해주고 싶어요. 치유.
정말 기적적인 치유를 해주고 싶고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고 그들이 완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워서 정말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기생충처럼 이게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정말 자기다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자기다운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저의 사명이에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80%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그 동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쪽에 이제 그래서 삼형수인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삼형수를 앞서 보는데 지금 제가 소개를 다 갖다 나눠드렸죠?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가족. 아마 여러분 가족 다 사랑하시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을 사랑하시면은 가족에 일단 역할을 발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빠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엄마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장의 역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죠? 자, 그 역할을 한번 적어봅니다. 나는 뭐의 역할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의 가족들한테 뭘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해봅니다. 뭘 도와주고 싶은지. 자, 나의 가족들한테 주고 싶은 게 있죠.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가족이 자기다운 삶을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사명을 한번 보세요. 자, 나의 사명은 가장 아빠, 남편의 역할을 통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만남의 환경을 지원하면서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자기다움이거든요. 자기다움, 나다움. 자, 저희 가족들이 자기답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네,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경제적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면 돈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건강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자, 교감,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의미 있는 또 사명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전진적인 인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힘을 저는 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제가 쓴 거를 참고를 해서 나의 가족들한테 뭘 주고 싶은지 한번 머리에 돌려보시고 우선 초안을 작성한다고 생각해요. 초안이라는 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초안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쓰고 계시죠? 자,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에 집중을 하시고, 나의 가족들한테 행복한 가정환경, 또는 소통이 잘 되는 가정환경, 화목한 가정환경,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다 좋습니다. 어쨌든 머리에 떠오르는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용어들을 활용해서 자, 밑줄 친 부분에 글을 완성해 봅니다. 그냥 사명서를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빈칸을 만들어주니까 쓰기 좀 쉽죠? 자, 우리 두뇌는 빈칸 차원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막연한 생각이 구체화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NLP 공부해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이 NLP 전문가들이 항상 어떤 양식을 만들어줘요, 양식. 글을 쓸 때는 그냥 막연히 쓰는 게 아니라, 자, 중간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 빈칸에 뭔가의 말을 쓰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잠재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만의 어떤 가치라든지 또는 사명, 의미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혹시 다 쓰신 분 계시나요? 네, 가족하면서 우리 재영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네. 나의 사명은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 나의 가족들에게 평안하도록 돕는 것이다.
활동 목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한다. 가능한 건강을 지킨다. 오케이, 활동 목표가 있습니다. 활동 목록은 이제 이런 가족들한테 이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매일 또는 매주 왜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활동 목록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 청소하기. 제가 왜 집안 청소를 하냐면은 이 자녀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밑바닥에 내려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아빠가 그놈하기 위해 앉아가지고 막 이러신다든지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면 자녀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빠를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학습 코칭을 합니다.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줍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학원 강사의 학원 원장 출신이잖아요. 아직 머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를 이제 가르치면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자녀들 용돈 주기. 네, 용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은 돈이라도 매달 5만, 10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자,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여자는 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자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는 빚을 주더라도 필요한 돈을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제 기본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가족 한톡방에 소통하기 그리고 자녀들 1대1 활동하기 애들 한 2명, 3명 모아놓고 뭐 밥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애들 1대1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대1로 2명, 3명 같이 모이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지리산 등산을 갔거든요. 둘이 등산을 한 적이 굉장히 기대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2명, 3명 데리고 다닌다고. 근데 그것보다는 1대1로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사명서 쓰시고, 그 사명에 맞게 내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실천 목록도 이렇게 밑에 한번 적어봅니다. 적고 있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직업 사명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 사명서. 가족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직업에서도 역할이 있죠. 자, 나의 사명, 뭐뭐의 역할을 통하여. 직업 역할을 위해서 앞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직업적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헌신 대상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나의 아들과 딸과 같은 그 존재가 누구냐?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분이 이제 헌신 대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저는 나의 사명은 천만남 치유사의 역할을 통하여 그랬죠. 천만남 치유사. 뭐 저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뭐 우리 공당의 인천 학장이기도 하고 뭐 여러 역할이 있죠. 근데 역할을 따지면 한 7개, 뭐 8개 역할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하나를 쓴다면은 저는 이제 천만남 치유사입니다. 이 천만남 치유사 안에는 NLP, 뭐 체면, 뭐 스피치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직업적으로 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번 써보시고 두 번째는 뭘 썼냐면은 자, 직업적으로 나의 아들, 딸과 같이 내가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헌신 대상을 한번 써봅니다. 단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내가 아들, 딸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도움을 줘야 될 그 대상을 써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 자,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직업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몸을 활용해야 된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나만의 능력, 뭐 역량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술, 능력, 역량을 한번 써보는데요. 저는 천만남 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랬죠. 천만남 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른바 뭐 상담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트레이닝, 강의 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뭘 활용하여? 그리고 뭐뭐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제가 돕는 진정한 사명은 뭐냐면요.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참고되십니까? 자, 이런 구조로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 직업이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도움을 주고 싶다. 자, 이것도 쓰시면서 이제 자기 활동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데요. 자, 이런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럼 매일 또는 매주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자, 저는 매일 책 읽기, 책 쓰기, 매일 마음 정화의 글 쓰기, 1대1 체면 치료, 1대1 발표 불안 코칭, 참 만남 치유 스피치 코칭, NLP 체면 치료 전문가 양성 강의, NLP 동기부여 강의, 로드랜드 대학교 학위 과정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사명을 쓰고 사명에 맞는 활동 목록을 지금 써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쓰면서 따라오세요.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제 개인 사명서입니다. 개인 사명서. 개인 사명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PQ, IQ, EQ, SQ, 요거 설명했죠? 자, 이 네 가지 영역에 맞춰서 쓰시면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으세요. 자, 한번 봅니다.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격체로 성장한다. 우선 PQ, 살며에 있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저는 이렇게 썼죠. 나는 신체적으로 항상 활력이 넘치며 경제적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이루고서 생존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한다. 자, 이 삶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이제 신체의 건강, 그 다음 재정적인 안정, 직업적인 성공, 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EQ, 사랑하며. 자,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던 참만남 심리가족이겠다. 제가 EQ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키우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쭉 쓰세요. IQ 배우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이다라는 신념으로 평생 수련과 수행을 통하여 탁월한 영적 치유사이자 의식 지도자로 성장한다. 제가 고교로 꾸는 것은 의식 지도자입니다. 의식 지도자. 이 지구인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의식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의식 성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의식에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의식 혁명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이 1에서 1000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500까지는 올리고 제가 조회했다. 500인데 사랑이에요, 사랑. 그때 제가 상담해보면은 80% 200 이하입니다. 80% 정도는 자꾸 부정적이다. 근데 200 이상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 아주 쉬웠어요. 근데 200 이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힘들어요.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이런 온갖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또 몸에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렇게 몸에 병이 있는 분들, 과식, 폭식, 비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분들, 이거는 다 200 이하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200 이상으로 올려주면 자기 통제도 되고, 신체 건강, 활력, 그 다음 정신적인 건강, 이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정답은 뭐냐면 의식 레벨을 올린 거예요. 의식이 성장해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성장하기 위한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전문성을 키우는 것, 또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사면서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유산을 남긴다. 난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전과 사명에 맞는 자기 정렬된 삶을 살면서 제가 영적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쓰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근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포맷, 이 형식적인 포맷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시간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포맷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이 밑줄 친 부분에 어떤 말을 쓰면은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완성이 안 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면서 초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이 밑줄 친 부분을 점검하면서 어떤 글을 쓰면 가장 멋진, 가장 나에 맞는 나다운 삶을 쓸 수 있을까? 이걸 한 달 동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진화가 됩니다, 진화.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 글을 쓰면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사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자, 이런 형식에 맞추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아, 맞아. 아, 내가 갈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내 인생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오늘 이 종이 포맷에 맞게 고민을 하세요, 고민. 제가 한 30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종이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매일 이거 보면서 어떻게 쓰면 가족 사명서가 최고의 사명서가 되지? 어떻게 쓰면 지구 사명서가 최고가 되지? 어떻게 쓰면 개인 사명서가 최고의 사명서가 될까? 그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신봉합니다. 30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제가 신봉해왔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기다리시고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연할까요? 구체화되었을까요? 구체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자, 머리를 생각하지 마라, 제발. 자, 머리를 생각하지 말자, 시작.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네, 사람들 머리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죠. 머리를 생각하면 편안하니까. 근데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건 힘들해. 왜 그렇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안 해볼 생각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최우수 선생님 대단하시네. 대부분 사람들은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머리가 아프다. 복잡하다. 근데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이 두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머리 생각하지 말고 이런 품에서 맞게 매일 글을 쓰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정확한 구체적인 미래의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세 가지 사명서를 써봤는데 도움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완성이 안 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점검하면서 한 달 동안 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멋진 오행자 교육공부장님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죠? 네. 아, 오행자 교수님이구나. 자, 제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저의 사명도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치유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 아마 오행자 본부장님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